자, 오늘은 현대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세 개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나중에 시험에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가나 공통점이에요. 가와 나, 혹은 뭐가 있죠? 가부터 다에 대한 공통점이죠. 다의 공통점. 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뭐죠?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이거를 가를 읽고 나를 읽고 다를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요 공통점의 출제 의도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제목이에요. 제목. 제목상의 공통점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되죠? 두 번째는 시상의 마무리가 있어요. 시상의 마무리상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표현 및 발상법이 되지. 표현 및 발상법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정서나 처지와 관련된 건데, 보통은 요 두 개,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시험은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인데, 이제 수능이 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바뀌었을 때 어디까지 생각해 보냐면, 여기까지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목하고 시상의 마무리하고. 그러면 제목에는 뭐가 오느냐? 제목에는 기본적으로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등등등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가나다 공통점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제목 간에 공통점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가 뭐였냐면,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가 김춘수의 분수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예요. 봄나무에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현종 시인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개가 있으면은 얘 다 읽고 얘 다 읽고 얘 다 읽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제목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보이죠? 분수에는 뭐가 보여? 분수에는 사물이 보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 중에서 고르란 말이야.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등등 등에서 분수는 사물에 해당하는구나. 그러면 겨울은 뭐가 되죠? 겨울은 당연히 시간과 계절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 나무는 뭐가 되죠? 나무는 또 사물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요 떨어져도는 뭐가 되죠? 떨어져는 뭐 하강으로 봐도 됩니다. 이미지지. 튀는 건 상승이 되고, 공은 뭐야? 공은 또 사물이죠. 그리고 처럼은 이제 비유까지 간 거야. 그러면 가나다 공통점은 모두 뭐가 되죠? 사물을 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답은 뭐가 돼? 사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사물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물은 원래는 우리가 자연물도 이해하고 인공물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 자연물은 다시 유정물하고 무정물까지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달이 있다. 그러면 달을 사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자연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무정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사물 개념은 여기까지 가는데, 더 중요한 건 사물을 시에서 활용한 이유는 사물의 속성이에요. 사물의 속성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거야. 사물의 속성을 활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게 돼. 사물을 했다는 건 사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가 있고 혹은 대상이 있을 때 뭐야? 그 화자나 대상과 동일시되거나 대비까지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물의
속성이 있다면 그 속성을 모여서 활용하여서 화자 혹은 대상과 동일시와 대비한. 여기 보면은 요처럼 보이잖아요. 처럼. 처럼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겠어, 대비겠어? 동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2페이지 보면 1번 가다 공통점은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물과 사물의 속성을 활용하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죠. 그렇죠? 자, 이거 수특에 뭐가 나오냐면, 자, 볼게요. 수특에는 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잠깐 확장해 볼까요? 자, 우리 정의성의 저문강의 삽을 싣고 와요. 저문강의 삽을 싣고 옵니다. 제목만 보면 일단 뭐가 보여요? 강이 보이죠. 강은 이제 공간 개념이고, 삽은 뭐예요? 사물 개념이죠. 씻고는 행위가 될 것이고, 행위죠. 묘사죠. 저물었다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시간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이 저물다가 뭐 한 거야?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이 저문 거에 대한 뭐야?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요. 저물었으니까 뭐야? 하강의 이미지가 되기도 해요. 일단 뭐 제목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의성의 저문각의 삽을 싣고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자, 우리도 저와 같아서라는 이제 시행이에요. 일행과 이행인데, 여기 볼까요, 한번? 자, 물은 뭐가 되죠? 물은 자연물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흐르는 것이 뭐죠? 흐르다는 요 물이라는 자연물의 뭐야? 속성이 되는 거죠. 다시 뭐냐는 당연히 의문형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는 뭐야? 당연히 화자지. 화자고 저와 같대요. 그럼 이 저는 뭐지?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라는 자연물의 흐르는 속성을 통해서 화자와 지금 같아서 했으니까 뭐가 하고 있는 거야? 화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물의 속성, 사물이 나오면 사물만 보는 게 아니고 사물의 뭐까지 속성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걸로 기억하시고, 또 하나 뭐 팁이 있다면, 왜 화자가 나라고 하지 않고 굳이 우리라고 했느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차원이 개인적 차원의 인식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에요. 사회 공동체적 인식이다. 사회 공동체야. 사회 공동체적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요것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사물도 있고 이미지도 있는데 뭐라고? 좀 사물로 답을 했어요. 자, 다시 넘겨서 보면 이번에는 자, 뭐가 보인다? 휴전선이 보여요. 자, 휴전선 볼게요. 그러면은 요번에 가에는 박봉우의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이죠. 그러면 휴전선을 우리가 제목으로 봤으니까 휴전선은 뭐에 해당한다? 공간이구나 그래야죠. 휴전선은 공간이구나 그랬죠. 휴전선은 공간 되죠. 그 다음에 배한봉의 뭐예요? 우포늪 왁스예요. 배한봉의 우포늪 왁스가 있어요. 왁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보여요? 우포늪이라는 늪이라는 뭐야? 공간 보이죠. 왁스라는 뭐 보여요? 자연물 보이네요. 공간과 자연물이 보이죠. 세 번째는 자, 뭡니까? 주울 온천행이에요. 주울 온천행 했으니까 주울 온천은 뭐가 되죠? 몰라도 돼요. 어딘지는 주울 온천행이라고 했으니 자, 주울 온천 뭘로 바꿔요? 바꿔야죠. 문학의 핵심은 개념으로 바꾸거나 맥락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보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문학의 세 문제, 그 시의 세 문제는 첫 번째는 개념형 문제고, 두 번째는 맥락형 문제고, 세 번째는 보기의 외적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항상 똑같죠. 어떤 간에 주울 온천은 자, 뭘로 바꿔야 돼요? 공간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다 공통점은 모두 뭐가 되죠? 공간이 되죠. 그러면은 유제 2번에서 가나다 공통점은 뭐가 됩니까? 인간과 공간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제목에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 시를 읽어갈 때도 요 기준은 지켜야 돼요. 물론 시를 읽을 때는 여기 이미지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반복 개념이 있고요. 정석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건 제목을 넘어서 실제로 시를 읽을 때는 요 6가지, 하나, 둘, 셋, 6가지 정도의 기준점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 그 뒤에 5페이지에 보면, 자, 유치원의 술생기와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의 1년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융이 2년이 나와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제. 잠깐 지우고, 가시에는 유치원의 출생기인데, 요 출생기에 1년, 자, 1년이 있죠. 1년의 끝에, 1년 5행에 보면, 하나, 둘, 셋, 5행이죠. 보면 융이 2년이 나와요. 융희 2년이라는 식구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뭘로 바꾸죠? 당연히 시간으로 바꿔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걸 당연히 무슨 시간적 배경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일 때 이 시간을 우리가 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표지 개념이라 했어요. 표지. 이걸 표현하는 뭐랄까 일단 표현이다. 시간의 표현을 시간의 표지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표지. 이번 6월 모평에서도 고전소설에서의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시간의 표지였어요. 그 용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그냥 시간 말고 시간의 표지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의 표지를 활용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나시를 볼게요. 나시는 뭐가 되어 있냐면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에요. 자, 이거 1년을 볼게요. 1년에 보면 1년 1행에 보면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대요. 3월에 눈이 온다라고 돼 있으면, 자, 우리가 요 기준으로 볼까요? 요 기준으로 보면, 샤갈의 마을은 뭘로 바꾸죠? 마을 나왔으니까 또 뭐야? 공간으로 바꾸죠. 요렇게. 맞죠? 3월 뭘로 바꿔요? 아, 시간이네요. 맞죠? 다시 눈은 뭘로 바꿔요? 자연물로 바꿔요. 다시 온다라는 건 뭘로 바꿉니까? 이미지로 바꾸면 돼. 눈이 오는 건 하강으로 봐도 되고요. 니은달까지 가면은 뭐야? 현재형, 어미까지 보면 되죠. 현재형, 어미까지 확인하는데,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보니까 뭐가 보인다? 시간 표지, 시간의 표지니까. 자, 문제, 유제 3번의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죠. 시간과 관련된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해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를 볼 때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 그 틀. 기본 틀은 바로 여기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반복, 정석까지 갑니다. 예, 요거 물론 이제 덧붙일 게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걸 6가지로 간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 더 가면 이제 시상의 마무리가 있어요. 시상의 마무리가 어디냐면 요거 3, 4번 표현 발석본 잠깐 지울게요. 시상의 마무리는 어디냐면 말 그대로 시의 맨 끝이에요. 시가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 여기가 시상의 마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트를 시상의 마무리 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상의 마무리는 개념적으로 위치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기능적 개념이에요. 기능적, 펑크션. 무슨 얘기냐면 시상의 마무리에 기능이 있어요. 시상의 마무리는 무슨 기능이 있느냐?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제시합니다. 집약하여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외우면 돼요. 시상의 마무리는 뭐다?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시 방식이 2가지예요. 제시가 정서를 직접 노출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네, 뭐 서러운, 슬픔 이런 식으로 노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제시가 있어요. 여러분 알지만은 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정서가 제일 중요해.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 입장이라면 정서를 노출시키는 걸 내겠어요? 안 노출시키는 걸 내겠어요? 당연히 노출되지 않은 거 시키겠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주로 뭐가 나온다? 간접 제시의 방식이 나와요. 근데 간접 제시가 무슨 얘기냐면
시상의 마무리에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정서를 집약된 정서를 직접 말하지 않고 그 정서에 대응되는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 다른 것들이 뭐냐면 도로예요. 시간, 공간, 또 사물, 이미지, 반복 등이 있어요. 정서는 왜 뺐죠? 직표 노출이면 정서니까. 얘네가 있는 거야.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반복이 화자의 정서 대신 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반복은 화자의 정서 대신 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네들은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기능이 있다. 예, 화자의 정서를 뭐하는 기능이 있다? 환기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기 기능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 시적 여운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얘는 시상의 마무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해야 됩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시상의 마무리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집약이 포인트야. 집약하여 제시하는데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다. 그런데 간접 제시는 뭘 이용하는 거다?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반복을 이용하는 거다. 물론 여기 뭐 사람도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능 시에는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반복이 오는데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의 기능이 뭐다?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기능이 있으면서 시적 여운을 제시한다 됩니다. 그럼 가시를 볼게요. 자, 가시인. 자, 바다와 나비예요. 제가 제목 볼게요. 벌써 바다와 나비입니다. 이거 봤더니 뭐가 보여요? 바다는 뭐가 돼요? 공간이 되죠? 나비는 뭐가 돼요? 자연물이 되네요. 자연물. 잠깐 여기서 작년 수능 볼까요? 작년 수능에는 뭐가 나왔죠? 이거 나왔어요. 채전. 음지의 꽃 나왔죠. 이렇게. 금방 오죠? 채전 뭘로 바꿔? 당연히 공간으로 바꾸죠. 맞죠? 자, 음지의 꽃은 음지 뭘로 바꿔요? 공간 플러스 꽃 자연물이네요. 똑같네요. 바다와 나비도 공간 자연물이죠. 그런데 시상의 마무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그랬어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했으니까 새파란 거 뭘로 바꾸고 시각으로 바꾸고 시리다는 뭘로 바꾸고 촉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시상의 이미지를 뭘로 한 거야? 이미지로 한 거지. 시상의 마무리를. 자, 나시는 자 뭡니까? 나시는 북어예요. 자, 최승호의 북어인데 북어는 뭘로 바꿔요? 사물이죠. 근데 시상의 마무리가 뭐가 나오냐면 귀가 먹먹하도록,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예요. 부르짖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무르짖고 있으니까 자, 이거 뭘로 바꿔요? 빨리 이미지예요. 청각적 이미지죠. 청각이죠. 자, 다시를 봤더니 다시는 오장원의 고향 앞에서예요. 자, 고향은 뭘로 바꿔? 고향은 공간이죠. 특히 고향은 무슨 공간이야? 지향 공간이라고 그래요. 고향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지향 공간이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수능서 좋아요. 지향 공간이 되고, 즉 고향이라는 지향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화자가 현재 고향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랑, 방랑, 이별의 상황에 놓였다는 거야. 부정적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건데, 이 고향은요 지향 공간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근원적 공간 라고 하고, 모태적 공간, 그리고 원형적이란 말 써요. 원형적 공간, 원형적 공간 개념이니까 얘도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어떤 간에 고향 앞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맨 마지막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라고 했어요. 누룩을 디디는 소리 했어요. 소리 다 오죠? 뭘로 와요? 청각. 그 다음에 누르기 때는 내 음새 했으니까 뭐야? 내 음새 했으니까 뭐야? 내 음새는 다시 뭘로 바꿔? 후각적 이미지죠. 이미지예요.
그러니 가나다의 공통점은 뭐다? 모두 다 어디를 시상의 마무리를 뭘로 하고 있다? 이미지로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다? 모두 다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며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으니 유제 4번의 답은 몇 번이 되죠?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었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통점 볼 때는 시를 무조건 읽지 말고 뭐부터 봐라? 한번 정리할까요? 제목에는 뭐가 온다?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반복 온다. 그리고 제목이 아니더라도 시를 읽을 때는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반복, 정서까지 확인해 달라. 다시 공통점으로는 모두 물어본다. 시상의 마무리도 물어보는데 시상의 마무리는 어떤 기능이 있다? 정서를 집약하여 제시. 특히 간접 제시일 때는 시간, 공간, 사물, 이미지, 반복을 제시할 수 있고 얘네가 제시될 때 기능은 화자의 정서를 뭐한다? 환기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 주셨다가 시험에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